그게 N1이다. 6개월 중에 한 4개월만 리버 금리가 8% 이하였다. 그러면 요 비율만큼만 6% 고정금리 이자를 주는 겁니다. 일반적인 금리 수합이면 고정금리 이자 줄 때 원금이 여기서 지금 10밀리언인가요? 원금 10밀리언에다가 6% 이자 해가지고 그냥 고정금리 이자 주면 돼요. 그런데 하나 더 꼰 게 뭐냐면 accrual, 이거 뭐 누적시킨다는 얘기죠. 조건을 붙였어요. 변동금리가 8% 이하인 날들에 해당하는 날수만큼만 날짜 계산을 해서 6% 이자를 주겠다. 그러면 전체 6개월 중에 변동금리 8% 이하인 날이 예를 들어서 4달이었다. 그러면 6개월 중에 4달 해가지고 그것만 비율이 더 작아지겠죠. 그거에 해당하는 이자, 고정금리 이자를 주는 그런 식의 수합이 어크롤 수합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형태를 이렇게 계속 여러 가지로 지금 꼬은 형태의 금리 수합 얘기였고요. 지금부터는 조금 늦어졌습니다만 통화 수합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통화 수합은 금리 수합은 변동금리, 고정금리를 맞바꾸는 건데 변동금리, 고정금리가 서로 같은 통화 표시 변동금리, 고정금리였어요. 근데 이 통화 수합에서는 다른 나라 통화 표시 두 개의 이자를 맞바꾸는 거예요. 그게 변동금리든 고정금리든. 예를 들어서 미국의 달러 표시 이자와 일본의 이엔 표시 이자를 맞바꾸는 겁니다. 그럼 통화 표시가 다른 두 개의 이자가 맞바꿔지는 거죠. 그게 통화 수합이에요. 그럼 통화 수합은 금리 수합과 비교해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자만 맞바꾸는 게 아니라 원금도 맞바꿉니다. 그 지금 예제가 여기 지금 그 브리티시 스털링이랑 달러가 맞바뀌어지는 예제가 지금 나오는데 여기서는 지금 달러 이자를 받고 브리티시 파운드 이자를 지금 주는 거죠. 둘 다 고정이에요. 고정금리를 맞바꾸는 건데 이자만 맞바꾸는 게 아니라 원금도 맞바꾸죠. 내가 지금 달러 이자를 받고 파운드 이자를 주는 거다 그러면 시작할 때 원금은 그 반대로 갑니다. 그리고 끝날 때는 또 한 번 바꿔요. 이것과 반대로. 그럼 원금이 맞바뀌어지니까 이때 환율에 근거해서 이 원금 부분은 서로 상쇄가 되고 결국 이 이자 부분만 남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왜 이와 같은 통화 수합을 사용을 하느냐? 금리 수합은 어떨 때 사용을 한다고 그랬어요? 부채의 성격을 바꾸고 자산의 성격을 바꾼다. 그러면서 뭘 한다? 금리 위험 관리를 한다. 이번에는 환율 위험 관리를 하는 겁니다. 통화 수합의 목적은 통화 수합이 이것도 물론 금리 수합에 비하면은 그 사이즈는 작지만 이게 굉장히 활성화된 이유가 환율 위험 관리를 하기 위해서 통화 수합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통화 수합은 better manage foreign exchange risk, 환율 위험 관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상품이다. 예제를 가지고선 통화 수합도 이해를 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자,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미국 회사입니다. GE라고 하죠. 이 회사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AUD가 오스트레일리안 달러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안 달러로 환율 위험 관리, 그러니까 환 위험 관리 차원에서 오스트레일리안 달러로 돈을 빌리고 싶어 해요. 퀀타스라는 이게 호주 항공사입니다. 호주 항공사는 반면에 역시 환율 위험 관리 차원에서 US 달러로 돈을 빌리고 싶어 합니다. 이건 전부 환율 위험 관련해서 이렇게 하고 싶어 해요. 그렇지만 표를 이렇게 만들어서 보니까 미국 회사인 GE는 US 달러 시장에 비교 우위가 있어요. 저희 US 달러에서 미국 시장에서 돈을 빌리면
G는 5% 금리만 주면 돼요. 반면에 꽌따스는 항공사는 7% 금리를 줘야 돼요. 그러면 이 둘의 차이가 몇 프로? 7-5 하면 2%죠. 7-2% 여기 나왔네요. 반면에 호주에서 돈을 빌리면 G는 7.6% 이자를 줘야 되고 꽌따스는 8% 이자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G가 상대적으로 좋은 회사에서 신용등급이 높아서 어디서 돈을 빌리든지 상대적으로 이자를 조금만 주고 빌리면 되는데, 그렇지만 이런 표를 만들어서 보니까 어디에 비교 우위가 있습니까? 어디에 비교 우위가 있어요? 제너럴 일렉트릭은 더 싸게 빌리지만 미국 시장에서 빌릴 때 더 많이 싸게 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 시장에 비교 우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반면에 꽌따스는 신용등급이 G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에 부도금이 더 높다고 보는 거죠. 더 많은 이자를 주면서 돈을 빌려야 돼요. 그렇지만 호주에서 빌릴 때 상대적으로 덜 비싸게 이자를 지급하면서 돈을 빌릴 수 있어요. 따라서 꽌따스는 호주 시장에 비교 우위가 있는 겁니다. 아까 얘기랑 똑같죠. 그러니까 아까는 금리 수합 얘기를 하면서 변동금리, 고정금리에 각각 어디에 비교 우위가 있느냐 그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통화 수합 얘기를 하면서 미국 시장이냐 호주 시장이냐 더 상대적으로 덜 비싼 이자를 주지만 미국에서 비교 우위가 더 싸게 빌릴 수 있으니까 이 차이가 2%고 이거는 0.4%가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둘 차이의 차이는 1.6%예요. 그러니까 이제 통화 수합이라는 것도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 1.6%를 어떻게 나눠주느냐의 얘기입니다. 이 일을 하는 게 1.6%, 토탈 게인 1.6%를 어떻게 나눠주느냐가 수합 딜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하기 전에 비교 우위는 어떤 식으로 비교 우위가 만들어지느냐? G는 미국 시장에 비교 우위가 있다고 보는 거고, 꽌따스는 호주 시장에 비교 우위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싼데 상대적으로 덜 비싸. 이 차이가 이건 0.4밖에 안 되고 이건 2%가 되니까. 그러면 꽌따스 입장에서는 달러로 빌리는 것보다는 US 달러로, 호주 달러로 빌리는 게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가 있는 거예요. 비싼데 덜 비싸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가 있는 시장에서 돈을 빌려라 이거야. G는 미국 시장에서 빌리고 꽌따스는 호주 시장에서 빌리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를 해라? 중간에 이 수합 딜러를 놓고 통화 수합을 하자 이거예요. 통화 수합을 해서 네트 결과를 봤더니 G의 네트 결과는 어떻게 돼요? G의 네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G의 네트 결과는 US 달러 5%에 받아서 5% 주니까 서로 상쇄되죠? 그리고 네트로는 호주 달러로 6.9%를 주는 꼴이 돼요. 그죠? 호주 달러로. 자, 그러면 G 입장에서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G 입장에서는 호주 달러로 돈 빌리고 싶다 그랬잖아요. 환위험 관리 차원에서.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니까 일단 좋고, 더 좋은 거는 왜 그래요? G가 직접 호주 달러 시장에서 돈을 빌리면 얼마의 이자를 줘야 됩니까?